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터에 저기 저의 절친이자 저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주는 친구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수비라는 책 선생님을 찾아서 홍천에 가서 선생님을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하시고 제가 사실 모셔왔고 선생님이 홍천에 또 저희 호랑이 전시관 박물관을 갖고 계셔서 굳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때 오픈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호랑이 너무 좋아서 범이라고 하죠. 선생님 꼭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사실을 모셔서 보통은 3주 한 달 하는데 이제 꽉 채워서 선생님 호랑이 더 좋으면 더 많이 하고 싶은 개인적인 준비가 있어서 선생님을 모셨고요. 자, 이제 순서를 하면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작가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인 파트를 하는 거로 진행할 건데 바니라 선생님이라고 퍼포먼스 선생님이 배우는 날 다들 독주여서 일본을 하셔서 모르게 되셨어요. 이제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거 우리 방송과 세컨번이나 동물에 관계된 움직임을 탐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작품을 했으니까 즐겁게 즐겨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작가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하여튼 너무 정말 열려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유명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그런 것보다 소리 없이 정말 작업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 추천해 주시고 이것만 좀 소개해 주시면 저는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다양한 걸 많이 해보고 싶고 제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영화 전시회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외국을 나가면은 무용이나 연극에 대한 전시회가 없어요. 춤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연극도 전시회고 연극도 하고 싶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더모고 아트 컴퍼니의 및 이 공간에 아미가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제 구성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 여기 전시 공간에서 제가 그동안 생활했던 공간 문제를 재해놨고요. 20년 전 제가 쓰던 카메라도 좀 가져와서 전시도 같이 물론 이제 요 장비를 여기에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맹수처럼 느낄게요. 그래서 저를 바라볼 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서범과 호랑이가 많이 와서 호랑이 이야기와 서범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이 안에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20년 전으로 2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00년 전 제가 맹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호랑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저 역시 맹수의 숲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맹수 이야기를 어떻게 남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정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표범과 호랑이를 촬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그 숲에 가서 그 맹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 맹수를 만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오리진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 애들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사진 작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돈을 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년 허가비를 그때 당시 2천만 원 줬던 것 같아요. 2천만 원 아마 강원도 춘천에 제 집이 춘천인데 아파트 한 두 채 값 거의 한 채 주는 거 하나 값을 줘야 돼. 그것은 입장료만이에요. 나머지 장비 이런 건 무용별도예요. 그러면 왜 나는 맹수의 사진작가가 되었나라고 고민했을 때 어떤 인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엇을 떠올렸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살았던 표범
표범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창경궁으로 갔다가 서울대 공원 동물원에서 죽었어요. 야생크루. 그럼 그게 경산남도 합천 오도산이에요. 전쟁 이후에 1962년도에 창경 남쪽으로 내려갔고 한쪽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게 두만강을 건너서 지금 핫산이라는 곳에 두만강에서 200km에 30마리가 존재해 있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남한 쪽에 제가 추정하건대 62년도에 수컷 표가 한 마리였다면 저는 10마리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수컷은 2마리 새끼 낳죠. 그럼 새끼 2마리에 엄마 순놈 만명 4명이죠. 그 주변에 걔네들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주 마지막 시대를 발악하는 저는 맥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보호를 못 받고 살았지?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그래 내가 이런 맹수하고의 시간을 평생 갖는다면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뻐하고 호랑이에 꽂혀서 30년 동안 이제 그들의 흔적, 그들의 냄새, 그들의 털, 그들의 그 동물 잠자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러시아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출장 가서는 그 일을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 사표를 내고 이제 2000년대 짐스터크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출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들이 모아서 한 20년 되니까 이제 전시할 만해요. 네,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장 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맹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뉴욕의 길거리에 걸어가는 도시의 한 인간보다 호랑이 숲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거기는 묻지마 목격이 있고 다양한 애들도 있죠. 그런데 호랑이는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민가로 내려오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가 있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었거나 근데 더 병들면 호랑이는 어떤 판단합니까? 자기 죽을 선택대로 동굴로 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자기 무덤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을 목기를 끊고 정리해. 그게 호랑이의 위대한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미로부터 갓 독립해서 조금 교육을 덜 받은 애들. 어미가 너 여기서 살아있는데 여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야 나는 저쪽도 가고 싶어 이쪽도 가고 싶어 하다가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한테 발견돼서 걸린 호랑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픈 호랑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젊어 청춘이야. 그럼 민가로 들어가서 개나 소를 잡아가죠. 이렇게 민가로 내려오는 호랑이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막 사람에 치려고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데 호랑이도 뇌 구조를 갖춘 생물이죠. 걔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아까 묻지마 폭행하는 애들보다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호랑이 숲이.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제가 앞으로 그 호랑이의 잘못된 생각을 좀 바꾸는 일을 좀 더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호랑이 숲이 있어요. 거기가 마을이 존재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호랑이 한 번도 나타나는 거 무서워했는데 그 숲에 몇백 년 동안 산 그 원주민들은 뭘까요? 그래서 같이 그들은 공존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호랑이 땅에 살았던 그 민족이 우데기라는 민족이 있어요. 우데기. 그 우데기는 동양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비킹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데기 사람들의 그 호랑이와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한 5, 6년 전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동물 보존 지역으로. 그럼 보호구역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민간을 내보내죠. 러시아 정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묶었어요. 너들도 같이 살았으니 같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보호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죠. 그것을 호랑이만 산다 해서 몇백 년 살았던 민족들을 보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보호구역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서 그 이야기도 제가 좀 앞으로 좀 취재 대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러시아에는 호랑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한 경우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현장에 갔더니 호랑이는 그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겨울에 낚시를 해요. 이렇게 계곡에서 큰 강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낚시를 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그럼 호랑이가 저 숲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거 사람 아니야. 곰이야. 이거만 하는데 뭐 공격한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손님들하고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한테 많은 악취가 나요. 많은 냄새가 나. 근데 러시아 원주민들은 양치질도 안 하고 향수도 안 발라. 오로지 저 추우니까 곰 가죽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딱 치료해요. 그러면 호랑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사고 나는 거 외에는 사고가 거의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런 맹수의 숲에서 제가 한 20년 느꼈던 그 기운은 뭐냐면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맹수의 숲을 한번 같이 트레킹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흔적도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전시된 이런 어떤 호랑이와 표범의 동물 하나를 볼 때 그 행동하는 얼굴만 보지 말고 주변을 보세요. 주변.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주변의 색과 이 동물의 색이 어떻게 엮여져 있고 어떤 보호색을 띠고 있는지 추적해 나가면 동물을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동물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고 싶은데 나는 숲이다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는 숲이다라고 검색하면 거기에 일부 좀 많이 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도 더 진실하게 그런 동물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20년 전에 처음 제가 EBS에서 호랑이를 저한테 찍어달라고 했을 때 왜 나냐? 너밖에 없대요. 국장이. 그래서 왜 접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러시아 삼성에 근무할 때인데 남극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남극점을 같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는 8번째로 남극점 사우스폴을 제가 태극기를 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야 그래도 영하 40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는데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락을 하고 이제 EBS에서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를 찍어서 시업 달리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맹수에 정말 냄새만 맡고 다녔죠. 그때 당시에 EBS가 사업을 썼어요. 호랑이 한 칸도 못 찍었어요. 왜였을까요? 저희 선배가 그런 작업을 했는데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왜? 출퇴근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땅속에 들어가서 양치질 안 하고 그때는 초보자라서 옷도 다 비닐봉지에 낙엽, 이 호랑이 사는 주변에 나무, 돌, 자연을 다 섞어서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켰어요. 제가. 냄새를 지우려고. 근데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냄새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작용하지만 아주 크지 않더라. 그러면 어떤 기술로 호랑이와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은 주로 이제 먹이로 유인하는데 그 먹이를 유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이를 놓고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급해서 카메라 들고 이러고 있죠. 안 와요.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 아무리 냄새를 줘도 그는 냄새를 맡아요. 왜? 그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보통 1kg에서 냄새 맡아요. 손하고 냄새도 맡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걸 똑같이 인정시켜 놓고 제가 입던 옷 다 여기다 놓고 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를 왔다 가면 걔는 이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 숲의 이 공간이 숙성돼야 되는 숲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모든 구조가 그들한테 익숙해져야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그럼 나타나고 바로 찍는다? 바로 움직인다? 도망가요. 그럼 또 지켜봐요. 그래서 나랑 눈빛이 마주치고 너가 뭔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 안전해. 오케이? 서로 대화를 하게 돼요. 이제 그가 나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돌던져도 안 해요. 정말로. 저랑 얼마나 친해졌냐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선배다 앞에. 여기서 같이 이러고 있어요. 저는 겁나죠. 가장 겁나는 시간은 첫날 밤이에요. 첫날 밤에 들어 앉아있을 때 제 머리 나쁜 애 아니야? 저 어떠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죠. 잠 안 자고 막 여기는 칼 하나 들고 있고 막 그러다가 이틀 지나면 이제 막 왔니?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표범을 가장 가까이서 어미하고
단시간은 3m 정말 만질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많은 생생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뭐 와인도 먹고 배도 고프니까 제가 여기서 끝내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와인 드시면서 좀 더 깊은 얘기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맹수의 먹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여기서 열흘 동안 있을 때 나갈 발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거를 한 30분 풀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기운이 좋아져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삶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느꼈기 때문에 약간 무릎 아픈 거 이거는 쉬면 돼요. 그런데 몸이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져요. 그거는 뭐 자연의